자, 그럼 오늘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AMD, 퀄컴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자체 CPU로 인텔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래서 TSMC로 일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는 설계하는 업체지 만드는 업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PC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 이 이슈 때문에 인텔의 주가는 내렸고 AMD도 조금 흔들렸고, 왜냐하면 지금 뭐 PC 시장 아시는 것처럼 인텔이 뭐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AMD의 뭐 르누아르 칩, 뭐 이런 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칩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M1 칩 같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이제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냐, 소위 ARM을 기반으로 컴퓨터 쪽을 들어오는 게 처음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들어와 있는 강한 업체가 있습니다. 애플의 그 M1 칩, M2 칩이 ARM 기반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여기다 달아서 인텔 칩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맥북의 판매량을 대거 늘린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M2 칩이 대단한 칩이긴 하지만 인텔을 종합적으로 이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게 뭐 5나노 공정, 4나노 공정 이런 쪽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적으로 인텔을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인텔이 그동안 만들었던 그 x86 구조 내에서의 인텔의 지위와 인텔 칩, 인텔 CPU의 그 강력한 성능을 단숨에 이기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M 기반으로 만든 M1, M2 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동영상 성능, 그 다음에 그래픽 성능, 이게 뭐 월등하게 높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뭐 렌더링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영상을 일정 수준의 편집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저작물로 탄생시킬 때 걸리는 렌더링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엔비디아 지포스도 달고 아니면 뭐 AMD 엔진도 쓰고 여러 가지를 갖다 쓰면서 뭐 가속기까지 쓰는 건데, 실제로 애플의 M2, M1 칩은 이 동영상 편집과 그 다음에 동영상 렌더링, 그 다음에 뭐 게임 렌더링 이런 쪽에 있어서는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능력에서 지금 동시대의 인텔의 최고 사양 칩을 이긴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정 부분 맥킨토시가 추구하고 있는 동영상, 그 다음에 뭐 영상, 그 다음에 뭐 사진, 이런 쪽에 있어서 이 그래픽에 있어서의 뭐 렌더링과 그 다음에 뭐 편집 능력 이런 것들은 뭐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영상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만지는 혹은 뭐 영화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이런 분들에게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ARM 기반으로 실제로 애플이 만들어낸 그 흐름이 과연 인텔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많이 의심했었는데, 애플이 M2 칩의 설계를 잘해서 그 부분을 이미 이뤄낸 상황이죠. 그래서 PC 시장에서 이미 한 분야를 이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그래픽 쪽에서 이미 뭐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 AI 시장에 진출해서 이미 또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C 시장에서도 진출을 해서 일정 부분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 특히 뭐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이나 그래픽 이런 것들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향후 네트워크도 강화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래픽도 엄청나게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AI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하를 조금 덜 받으려면 아직도 발열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인텔만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개념의 칩이 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서 오늘 인텔 주가가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죠.
그래도 이제 연초 대비해서 200%나 이미 오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가가 최근에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모습에서 박스 하단에서 오늘 재료와 함께 반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 평가를 보면은 뭐 배당이야 이제 거의 안 주는 상황이니까 주가 수익률이 지금 100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적어도 AI 시장에서 나는 단독 플레이어다. 즉 과점자도 아니고 거의 독점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이고, PC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 검증해야 됩니다. 2025년도에 정말 개발이 될지, 개발이 된다면 과연 애플 M1, M2 칩처럼 의미 있는 능력을 보여줄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을 박스 저점에서 반등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통신장비 말씀드리면서 앞단에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정답은 아니고 해답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런 논리 구조라면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 드리는 것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서 뭐 이게 뭐 손실났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늘 뉴스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으니 뭐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엔 이게 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쪽을 또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뭐 제 얘기가 좀 맞겠다 싶으시면 뭐 그런 종목을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셔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좀 더 영향력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지 제가 해답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팩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에 대한 팩트를 전달을 드렸죠. 일단 엔비디아가 PC 시장에 진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엔비디아가 진출하면 PC 시장 다 먹는다? 거짓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 잡고 있는 이 X86 구조, X86 구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컴퓨터 아키텍처거든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인텔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점유해 왔기 때문에 다 인텔향, X86향으로 돼 있습니다. 윈도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앱들이, 그러니까 PC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X86 기반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들어와서 시장 얼마나 넓힐지도 모르는데 ARM 기반의 또 엔비디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모든 앱들이 다 만들어진다? 이게 예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진출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인텔 다 잡아먹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마저 다 잡아먹을 거다? 엄청난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일단 진출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적어도 뭐 동영상 쪽, 그래픽 쪽, 그 다음에 AI 쪽, 이런 쪽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점점 해당 어플리케이션들도 X86 구조에서 엔비디아가 만든 ARM 구조 쪽으로도 다양한 앱들이 나오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진입하자마자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 기존에 갖고 있는 이 X86 구조를 여러 회사들이 깨려고 다양하게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 X86 구조가 AMD도 지금 10나노 정도에서는 약간 뭔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어서 더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는 다른 구조로 조금 바꿔보자. 더 발열도 적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데이터량은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텔의 X86 구조는 너무 이제 발열량도 많고 너무 하드한 어떤 이 능력을 요구하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런 구조에서 더 미세 구조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인텔도 못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7나노 구간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AMD도 여기에서 더 내려가서 무언가 X86 구조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AMD나 인텔도 뭐 장기적으로는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X86을 처음부터 고집하고 있는 인텔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포기하거나 놓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역사가 워낙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켜가려고 할 것인데 그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테크 시장을 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텔이 모바일 시대로 넘어왔을 때 X86 구조로 혼자 버텨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아톰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 만들었다가 뭐 퀄컴이나 이런 쪽에 뭐 완전히 깨지면서 모바일 시장 쪽은 거의 뭐 뒤로 놓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당장 인텔 시장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오버런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먼저 앞서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GPU 기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GPU 기반의 회사가 CPU를 만들면 뭐가 다를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애플의 M2 칩처럼 그래픽 시장이라든지 게임 시장이라든지 소위 이런 동영상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칩을 잘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RM의 어떤 그 특허를 가지고 엔비디아가 잘 설계를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GPU와 가장 쿵짝이 잘 맞는,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조합의 하나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게 되면, 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CPU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CPU를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GPU, 메모리 단,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ISP 칩, 다양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AP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걸 지금 누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뭐래도 TSMC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도 TSMC 쪽에 일부 수혜 전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TSMC의 수혜로 끝나느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에게도, 삼성전자 지금 비메모리 굉장히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나노, 3나노 쪽의 수율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면서 향후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가 칩을 점점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은 결국 TSMC의 캐파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TSMC가 적어도 14나노 이하의 레거시 칩들은 다 중국에게 주고, 그 다음에 14나노 이하의 나름 고성능 혹은 최소한 동시대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칩들은 공장을 거의 풀캐파로 돌리면서, 그 다음에 뭐 10나노, 7나노 이런 그런 공장들은 빠르게 앞으로 선단 공정으로 옮겨가면서 캐파를 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존에 28나노, 뭐 48나노 이런 어떤 공장들은 빠르게 이제 10나노 쪽으로 고쳐가면서 그 밑단의 레거시 공정들은 아예 중국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밑단은 중국에게 넘기고 TSMC나 삼성전자는 앞에 선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반도체 장비가 생각보다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 그래서 반도체 침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공장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된다면 그러면 첨단 패키징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레거시 공정 쪽의 장비들도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뭐 넘겨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일부 장비들은 더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 디지털화되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마저도 칩을 직접 만드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건 그런 전 세계적인 장비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도체 장비의 업계에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자,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주가 동향을 조금 보시면 자,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주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 세계 최대의 이제 업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업체들의 최근 주가 동향은 많이 올랐다가 올해 이제 5,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 안에 갇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 3위 업체들까지 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도쿄일렉트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쿄일렉트론도 장비 쪽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뭐 비슷하죠? 그 다음에 노광장비 쪽에서 뭐 대표적인 업체인 ASML, 지금 선단공정 쪽에서는 다 이거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ASML의 주가는 독점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 뭐 살펴보시면 오히려 조정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이런 장비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공정이동, 국가별로 공정이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까지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공정의 전반적인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장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구나. 또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워낙 뭐 매크로 좋지 않고 뭐 전쟁 이슈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이슈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까 당장 뭔가 시원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반도체 공장이 앞으로도 지어질 가능성은 최소한 높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새로 만들어지는 공장은 무조건 선단 공정일 가능성,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소위 이제 선단 공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정도는 아마도 그런 선단 공정을 하기 위한 새 공장들이 대거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